내 생각에 무거운 주제고 이거를 논하기에 앞서서 이거는 뭐 이건 옳다 그렇다 이런 것도 없고 내가 뭐 무한대에 정답이 없는 주제야 이거. 365일 24시간 수백 명이 논해봐야 서로의 주장만 있을 뿐이지 어떻게 정답이라는 어떤 해답이 없는 주제고 이거는 아까 지나가는 말로 했지만 전문가나 학자들이 논한 거를 우리가 읽어보면서 공감하는 그런 정도의지 우리 개인의 어떤 의사를 내 개인의 의사를 발표하기는 어렵고 주제 자체가 너무 무거운 거고 나이가 들고 그래가지고 나도 평생을 뭐 도시에만 살다가 시골에 막상 이래 와가지고 노인 특히 우리 노동 노인에 내가 일을 이래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우리 세대 이상부터까지는 전부 다 의식주 식생활이 우선이었다고 삶이 우선이었지 이렇게 무언가의 문화라든가 의식 중에서도 우선 식사 입에 들어가는 게 우선이었지 다른 거는 뒤라 그런 세대들이 사이에 우리는 한두 사람 낑기실 뿐이야. 그렇게 느낌이 굉장히 와닿는 것도 있으면서 이건 아닌데 싶은 것도 있고 아직 이제 건강 문제 지금 주로 건강 아니에요 그죠? 독거 노인 그래서 생활 이게 굉장히 말이죠 어려우면서도 우리 지금 세대에 부딪히면서 감당을 못해. 맞아요. 문제가 이 어르신 세대는 요새 외롭대요. 굉장히. 왜냐면은 주변에 이제 친족들도 예전에 많이 살다가 이제는 핵가족화가 됐고 꼭 할 말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난 밥 먹었냐 이런 얘기만 하시는데 이제 그냥 내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하는 걸 해보면서 이분의 감정이 풀어진대요. 자기 생각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죠. 가난한 이들에게만 가혹할까 하는 이 질문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더욱더 가혹할 수밖에 없어. 왜 집에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집에서 쉬고 싶지만 전기세가 감당이 안 되니까 노인들이 어쩔 수 없이 회관에 나갈 수밖에 없거든. 회관에 나가도 동장님 눈치 봐야 되고 그런 적도 있고 하니까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면 갈수록 폭염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럴 때 여름에 되면 한편에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 전기세를 뭐 몇 프로를 감안해 준다는 지금도 그 하고 있지만은 그보다는 더 좀 우리 같은 평민들도 보면 에어컨을 틀다 보면 여름에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런 것 때문에 노인 측에서는 얼마나 더 하겠나.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 줘서 정부에서도 할머니들이 쉽게 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혼자 쏘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고독사가 해마다 더 발생할 수 있을 거라 이게. 옛날에는 공동체가 어울려져서 좀 지금은 전부 개인 저거지 공동체가 점점 없어지는 거라. 그런 하루만 노인들이 이웃 사람이 안 보이면 야 좀 이 할머니가 왜 안 나오노 하고 이웃 사람들이 어울려서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딸네 집에 갔는갑다 하고 무관심한다니까. 옛날과는 좀 달라지는 세대 같은 거. 예. 우리가 시골에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이 초가집이고 대문도 없고 뭐 이러니까 옆집에 누가 밥그릇 하나까지 다 했거든요. 지금은 전부 다 이제 양옥으로 개량하니까 집안에서 다들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뭐 며칠째 안 나와도 한 일주일쯤 안 나오면 이제 한번 열어볼까. 그러니까 뭐 옛날 같으면은 옆집에 아침에 누구 뭐 기침 소리 안 나면은 그 집에 누가 아픈가 싶어서 대문 열고 밥은 못 낙하고 이래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요 사회적인 관계 그 레더 사임 교수가 했는 거 보면은 여기에 그리고 미국의 일본 본토하고 그 다음에 미국 캘리포니아, 하와이 그 다음에 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보면은 이 일본 본토에 사는 사람들 일본 전통 문화를 향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끈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심장병이라든가 이런 게 덜 걸리는데 걸릴 확률이 낮는데 하와이나 캘리포니아 이런 경우에는 그게 3배, 5배 이렇게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또 같은 미국에 살더라도 이렇게 일본 전통 문화를 지키고 또 과거처럼 이렇게 집 구조라든지 뭐 가족 관계라든지 이렇게 일본 전통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망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골에 보면은 뭐 어디 도시가 시골 할 것 없이 여자가 남자도 오래 살아요. 남자는 늙으면 늙을수록 이렇게 막 가정이 갇혀버리고 밖에 안 나가고 여자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또 바깥에 외향적이 돼서 막 뭐 경로당에 가서 하토도 치고 하는데 우리 마을도 보면은 남자들은 전부 다 방에 있어요. 방에 앉아 나오도 안 하고. 우리도 지금 보면은 이 우리 국가에서 지금 많은 지금 예산을 들여서 시골에 많이 해주거든요. 뭐 복지 그래서 나와서 뭐 노래도 해주고 또 뭐 하여튼 고독사 할까 싶어서 막 수시로 전화도 하고 뭐 요구르트 사들고 오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그 제도는 잘 돼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걸 우리가 이 노년층에서 그걸 잘 소화하고 우리가 이제 그걸 잘 따라줘야 되겠어요. 우리가 뭐 나라를 탓하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늙을 것인가. 우리가 저도 이 건강하게 그러니까 행복하게 오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되거든요. 뭐 오래만 살아갖고는 그게 삶의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삶의 질이 높게 뭐 즐겁게 여기서 공 신고 그렇게 운동하고 나니까 아침 밥도 참 맛있더라고. 그리고 밥 먹고 또 이제 오니까 뭐 이런 데 와서 또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도 하고 또 이런 것도 삶이 아니냐. 제가 한 가지 방법으로 평생을 사는 거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하냐면 한 가지 직업 가지고 죽을 때까지 한다는 거 그것도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본 것도 하고 또 낯선 사람도 만나고 그래 하여튼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말씀했다시피 요즘 너무 개인주의로 많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에 살다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농촌에 온 케이스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촌에서 계속 살던 사람이 아니어서 저는 이제 이런 너무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이제 그 전통적인 그런 공동체 사회가 저한테는 좀 부담스러워요. 좀 약간 그러니까 그게 좋긴 한데 지금 이제 상부상 네 너무 서로를 잘 알고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하니까 이제 이게 제가 조금만 뭐 이렇게 좀 약간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이러면 이제 이게 바로 이제 표시가 나고 저희 시댁에 가도 이제 뭐 그냥 일상적으로 이제 신랑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다 이제 이미 다 아시잖아요. 이제 그 동네에서 다 아시거든요. 할머님, 할아버님이 다 아시거든요. 누구 집 며느리가 뭐 인사를 안 하더라 뭐 약간 이런 것도 있어서 왜 심장병 발생이 왜 이리 적은가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거리에 예시에 보면 어디까지나 타인과 정을 나누고 싶은가 이랬을 때 생각해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 전에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할 정도까지만의 정을 나누고 싶고 근데 또 그거를 또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신랑이 있지만 신랑이 만약에 없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뭐 갑자기 큰일이 이랬었잖아요. 여기 촌이어가지고 아무래도 저번에 아팠을 때 병원 가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밤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촌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겪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교류가 필요한데 이게 참 난제인 것 같아요. 좀 자식들도 멀리 살고 이렇게 하면은 내 혼자야. 그럴 경우 되게 그럴 것 같아요. 마음이 걱정되고 그 삶이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장병이 높아지지 않을까. 근데요, 이게 보니까 우리가 사이가 좋아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해. 뭐 내 고민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무슨 일로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그게 또 화살이 돼갖고 남한테 또 다 날아가고 내 그런 게 조금 있더라고요. 그거는 의리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맞잖아. 그때 지냈을 뭐든지 때 사람의 근데 그게 꼭 그 사람이 나빠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 같아.
평상시에 아무 이해가 관계가 없었을 때는 둘이서 참 좋아. 그랬는데 무슨 이해관계가 틀어졌을 때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래서 그 관계 형성이 뭐 점심 정도만 먹고 이제 이렇게 할 건가 아니면은 속마음을 깊이 나는 이제 자녀가 옆에 없으니까 깊이 얘기를 나눌 상대를 만들 건가. 근데 손해보더라도 깊은 얘기하고 힘들지. 서로 도와주고 사는 게 나중에 뒤통수를 맞아도 그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복지관 같은 데서도 좋은 시스템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경로당에서도 우리들이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이제 책봉사단도 한번 가면은 그때 어머니 할머니들이 모여서 그때 그거 책 읽어주는 거 듣고 공부하고 그리고 점심을 한 끼 해서 같이 드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다 하면은 모여서 식사를 하시는 계기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다 일하러 가느냐고 안 모여. 각자 삶을 하는데 우리가 뭘 하러 이제 경로당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식사하느냐고 웃고 그 잠시 몇 시간이잖아요. 그거. 또 교육 그게 굉장히 우리 노인정에 딱 보이게 분위기가 그걸로 틀린 거예요. 그 대신에 오신 노인들이 너무 이제 연세들이 많으시고 노인정에 오는 분들은 세대 차이가 좀 있고 비슷비슷한데 문제는 식사 문제 어른들은 진짜 혼자 독거노 어른들은 먹고 싶거든. 근데 어른들이 베풀어 가지고 밥을 해주고 이럴 사람들이 부족한 거야. 우리도 왜 학교 다닐 때 자취하기나 뭐 이래 하수하고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맛없잖아요, 그죠? 여럿이 먹으면 반찬이 없어도 여럿이 먹으면 맛있듯이 그 어른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건데 그거를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잖아, 그죠? 그쵸. 그게 제일 심각해. 이제 우리 매일 66명 되는 밥 해주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다이너도 보면 적은 데는 15명, 25명, 회원이 30명. 이런 데는 적어가지고 달막해가지고 하기 좋은데 우리 같이 크면은 진짜 그 같은 그 봉사를 한다 그래도 맞아. 우리 같은 데 오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에 내가 얘기한 건 왜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같은 이제 그 시니어를 해도 보조를 해도 다인 같은 데는 안 올라갈 겁니다. 밥 66명 하는 거하고 15그릇 하는 거하고 천이만이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논리적으로 하는 얘기하고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건 많이 틀려요. 당연히. 옳은 말씀, 옳은 말씀. 노인정에는 받는데 지원 받는데도 없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해먹어야 되니까 능력도 안 되고 진짜 그래. 몸이 불편해서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아동센터를 파견시키니 차라리 마을회관으로 도덕도 파견을 시켜라. 저 양육도 생각은 그거 생각이에요. 하고 분배하는 거를 참 공평하게 하면은 좋은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언어는 둘이나 우리가 지원되면서 왔어 맨날 밥을 해줘. 노인회가 많이 되는데 밥도 모이면 그런 데는 지원이 당연히 그런 데 가야 되는데 당연하지.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뭘 중요하게 이해하냐면 현실적으로 실제로 이론적으로를 맞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니까 그 지금 경로당에 오시는 노인네들이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걸 수용을 못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렇게 듣고도 시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왜? 능력이 안 되고 마음속에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연세 많고. 어른들이 이래 보면은 배려, 남한테 양보, 남한테 베푼다 이런 거는 제로야. 많이 없어. 나는 아직은 영아리라서 나도 이게- 말하기도 그렇고. 나도 괜히 긴장이 많이 던져 오는 게 있어. 나는 목이 이런 말란다. 피지가 어떻게 참 농촌에서 살까 아무도 모르는 농사를 짓나 몰라. 어떻게 살아보니 선생님들을 만나지만은 오후에는 체육관에 가서 뭐 헬스 운동을 하고 오전에는 내 못 배우시고 배우고 즐거운 거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요? 어머 내일 무슨 일 하고 내일 아야. 저희가 이제 1차시 기리임원 1차시를 이제 노년의 병에 대해서 강연을 할 건데 이제 뭐 몸의 아픔도 그렇고 이제 내가 아픔으로써 마음의 아픔 그런 것도 얘기를 할 건데 저희가 이제 강연 때 늙고 아픈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실 거거든요. 강연자 선생님이 뭐 여기에 대해서
늙고 아프다 하면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맞죠? 그 늙고 아픈 거는 자연 현상이거든요. 네. 정한이 안 늙고 안 아픈 건 어떻게 죽어요? 당연히 원래 양로원에 가면 물어봐. 물어보면 아직까지 우리 어른들은 90%가 양로원에 안 가려고 하는 거야. 맞아요. 그 시설 잘 되고 좋은데도 그건 안 간다는 거야. 무조건 인식 관습이 막 머리에 꽉 박혔어.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 응. 집에 있어요. 내가 혼자 있는데 뭐 내 필요한데 뭐하러 가. 이거는 그런데 요양원에 가보면요, 요양원에도 저희들이 수업을 나가거든요. 평안의 집에 나가면 하면 들어가면은 문 앞에 할머니들이 2-3명씩은 요래 붙어 있어요. 기다리죠. 문 열면 티 나오려고. 그래 문을 잠글 수밖에 없어. 비밀번호를 해서 열고 들어가는데 왜 이래 나오세요? 집에 고추 따러 가야 된다 하거든. 집에 가게 제발 좀 나가게 해달라 하는데 보면 이래는 안 돼야 될 것인데 그게 참 많이 느끼고 와요. 그 책을 읽어준다 해도 무슨 반응이 있겠어요. 무조건 뭐든지 그거 탈출이야. 하나씩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놔야지. 자식도 내려오면 스스로 큰 성장하게 두고 지금이 제일 편해요. 이렇게 하나씩 내려두고 지금 말씀을 되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얘기도 너무 좋은 얘기였어. 이게 너무 놀랬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런 시간 많으면 그 보이기로 전부 7분 오셨는데 약간 8분인데 하긴 7명은 발병이라고 불러요. 나는 한 60대 해가지고 우리도 벌 마시고 가는 거